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자리한 고급 레스토랑 블루바이브. 유리병 너머 반짝이는 조명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 코끝을 자극하는 트러플 향이 가득한 곳. 이곳에선 늘 고급 수트와 명품 백이 어울리는 사람들만 드나든다. 그날도 다를 것 없었다. 바깥엔 폭설이 내렸고 주방은 예약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28살 주방 어시스턴트 신은영은 땀이 식을 틈도 없이 접시를 닦고 소스를 세팅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 추워서 그런데 따뜻한 물 한 잔만 얻을 수 있을까요? 식당 입구. 한 노인이 덜덜 떨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낡은 외투, 손끝이 다 트어진 장갑, 물에 젖은 운동화. 그 순간 입구 쪽이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경비 아저씨, 저 사람 좀 나가시라 해주세요. 손님들 보는데 보기 안 좋잖아요. 매니저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손님들 중 몇은 노인을 피하듯 자리를 바꾸기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었다. 그때 은영이 걸음을 옮겼다. 잠시만요. 그녀는 서랍에서 따뜻한 생강차 하나를 꺼내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여기 따뜻한 거예요. 손 녹이세요. 은영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매니저가 당황해 소리를 높였다. 그냥 사람이 너무 추워 보이시잖아요. 이건 사람 대 사람으로 드린 거예요. 그 순간 노인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생강차를 두 손으로 받았다. 하지만 매니저는 단호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노숙자가 출입구에서 민폐 끼치는 거 우리 가게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저분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은영은 조심스럽게 맞섰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이 필요했을 뿐인데, 우리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이윽고 경찰이 도착했고 노인과 함께 있던 은영도 동행 조사를 위해 경찰차에 올랐다. 그날 밤 은영은 파출소 의자에 앉아 얼떨떨한 기분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렇게 춥진 않았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조금은 용감했던 걸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생강차 컵을 바라보았다.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남아있는 듯 했다. 경찰서의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차가운 바닥, 딱딱한 의자, 경찰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 은영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말없이 앉아있는 노인.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에는 외로움이 가득했다. 경찰관은 신분 확인을 위해 노인의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낡은 지갑, 손때 묻은 손수건, 그리고 눈에 띄는 금속 하나. 이거 만년필인가요? 형사가 만년필을 들어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은영도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그 만년필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010-1234-4321. 전화번호가 왜 만년필에 새겨져 있죠? 형사가 중얼였다. 은영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한번 그 번호로 전화해 볼게요. 혹시 가족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고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자 반대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인데요. 어떤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만년필에 이 번호가 새겨져 있어서. 순간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바뀐 차분한 목소리. 죄송합니다. 혹시 그 어르신 키는 작고 회색 머리에 털 코트를 입으셨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부디 그분을 붙잡고 계셔 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고급 세단 한 대가 경찰서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건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은영이 가리킨 노인을 보는 순간 다급하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이렇게 또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그 말에 경찰도 은영도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회장님, 그 노인이 노숙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은 은영에게는 너무도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다. 이분은 바른식품 그룹의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최근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시면서 가끔 혼자 밖으로 나가시는데 이번에도 또 은영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노인은 조용히 일어나 은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난 오늘도 차가운 바닥에 있었겠지. 노인의 눈에 맺힌 눈물은 반짝이는 금빛보다도 더 귀해 보였다. 그 순간 은영의 가슴 어딘가가 벅차오르기 시작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을 뿐인데 그 행동이 이렇게까지 커다란 인연으로 이어질 줄이야. 저 괜찮으세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괜찮아요.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했으니까. 그는 은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따뜻함 오래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유난히 햇살이 따가웠다. 신은영은 반쯤 감긴 눈으로 출근 준비를 마쳤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선명했다. 노인의 떨리는 손, 따뜻한 생강차, 경찰서의 조용한 밤, 그리고 마지막 인사.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참 냉정했다. 은영 씨, 부장님이 지금 당장 위층으로 올라오래요. 동료의 말에 은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무실 문을 열자 부장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 다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 가게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블루바이브는 해운대 최고급 레스토랑입니다. 고객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돼요. 은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잘리나요? 부장은 대답 대신 한 장의 퇴직서를 밀어냈다. 이번 주까지만 나와주세요.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동안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버텼는데 고작 차 한 잔, 고작 사람 한 명을 도운 일로 잘리게 될 줄이야. 직원들은 눈을 피했고 몇몇은 뒤에서 속삭였다. 괜히 정의감 넘치더니 괜찮은 척하더니 결국 튀었네. 모든 소리가 부러진 유리처럼 귀에 박혔다. 점심 무렵 은영은 조용히 짐을 정리했다. 식기세척실에 남겨둔 앞치마 락커 안에 있던 작은 손거울, 그리고 어제 그 노인에게 건넸던 생강차 컵. 그 컵은 비워진 채로 테이블 한켠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게 결국 나한테 돌아온 거네. 은영은 웃으며 컵을 살짝 쓰다듬고 마지막으로 가게를 나섰다. 저녁 무렵 지하철역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있던 은영은 핸드폰이 울리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신은영 씨 되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또렷했다. 저는 바른식품그룹 부사장 김태민입니다. 오늘 오후 저희 회장님께서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네. 저 어제 그 어르신분이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네, 그분은 바른식품 창업주이시고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계십니다. 최근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셔서 가끔 예전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모습이 딱 그랬던 거죠. 은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다. 회장님께서 당신의 따뜻함에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꼭 당신을 다시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네.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은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화 한 통은 인생의 페이지가 바뀌는 서막이었다. 부산 해운대 고요한 저녁. 신은영은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바닷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무거웠다. 갑작스러운 해고, 그로 인한 상실감,
그리고 믿기지 않는 한 통의 전화. 회장님께서 당신을 꼭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띵동. 카페 문이 열리고 말끔한 수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신은영 씨 맞으시죠?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바른식품 부사장 김태민입니다.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은영 앞에 앉았다. 다짜고짜 연락드려서 놀라셨을 겁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냥 너무 추워 보이셔서. 은영 씨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분을 도왔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 말에 은영은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당신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 아이는 따뜻했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벗어도 그 아이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라고요. 김태민은 테이블 위에 한 장의 문서를 올려놓았다. 사실 저희는 최근 새로운 외식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첫 번째 매장을 사람 중심, 정직한 음식,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회장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무슨 제안이요? 그 아이에게 맡기자. 그 아이라면 진짜 사람을 볼 줄 안다라고요. 그 문서는 바로 새 브랜드 레스토랑의 총괄 지배인 제안서였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 아닌가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 겸손함도 당신의 강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문성보다도 사람의 진심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회장님이 신은영 씨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단언하셨어요. 은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을 잘랐던 곳에서는 불편한 사람이었고 여기서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었다. 한 가지 더,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3개월간의 프랑스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리 외식 경영 아카데미와의 연계 과정인데 은영 씨가 그 첫 번째 대상이시죠? 은영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파리요? 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딱 좋은 곳 아닐까요? 그날 밤 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너무 벅차서. 지금껏 자신이 했던 모든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구나. 며칠 뒤 은영은 조심스레 연수 제안을 수락했고 한 달 뒤엔 낯선 도시 파리의 길 위를 걷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요리와 서비스, 경영을 배우며 매일 새로운 자신을 만났다. 그렇게 신은영은 차가운 겨울날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그날 이후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3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한국은 다시 초여름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파리에서의 연수를 마친 신은영은 한결 성숙해진 얼굴로 김해공항에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다이어리 한 권, 그리고 프랑스에서 만난 셰프들이 써준 레시피 노트가 들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신 지배인님. 김태민 부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마중을 나왔다. 지배인이라니 아직도 어색해요. 은영이 멋쩍게 웃었다.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들이 향한 곳은 해운대 바닷가 바로 앞 새롭게 리뉴얼 중인 레스토랑 라미에라 레이에마이 이엘이었다. 외관은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고 내부는 유리 천장을 통해 햇빛이 가득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진심이 요리되는 곳. 입구 간판에는 은영이 직접 고른 문구가 적혀 있었다. 라미엘은 히브리어로 자비로운 빛이라는 뜻이에요. 음식도 서비스도 사람도 자비롭고 따뜻한 공간이면 좋겠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은영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눈을 맞추고 조리실과 홀을 오가며 직접 일했다.
우리 가게는 고객보다 먼저 직원이 행복해야 해요. 지각했더라도 솔직하게 말해요. 혼나지 않아요. 대신 이유를 공유하면 좋겠어요. 이 요리, 고객에게 내놓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보고 싶어야 해요.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단함이 있었다. 프랑스에서 배운 미식의 철학, 경영의 시스템,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심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그 사이 라미엘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유명해졌다. 음식의 진심이 느껴진다. 지배인이 직접 서빙을 하면서 손님 이름을 불러준다. 여긴 그냥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에요.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요. 방송에도 소개되고 SNS에는 라미엘 인증샷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예약은 한 달 이상 밀려 있었고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연이어 방문했다. 반면 그녀가 예전까지 일했던 블루바이브는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거친 응대, 매출 중심의 운영, 진심 없는 서비스에 손님들의 불만은 늘어만 갔고 결국 본사에서는 리뉴얼과 구조 조정을 선언했다. 그 소식을 들은 은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 자신이 생강차 한 잔을 건넸던 그날, 해고됐던 그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느 날 라미엘의 예약 명단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정우진 부장님? 예전 블루바이브에서 그녀를 해고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평범한 손님처럼 조용히 식당을 방문했고 은영과 마주친 순간 고개를 숙였다. 여기 지배인 너였구나. 네. 오랜만이에요. 그날 내가 너무 성급했었지. 미안하다. 지금 보니 내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은영은 조용히 웃으며 커피 한 잔을 내려 그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날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정우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묘한 감정이 맺혀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영업을 마친 라미엘의 조명이 하나씩 꺼졌다. 은영은 조용히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다이어리를 꺼냈다.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2025년 6월 9일 따뜻했던 하루. 부산 해운대에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 아침. 라미엘의 유리창에 하얀 눈꽃들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신은영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지배인님이 아닌 직원들 사이에선 은영 셰프, 고객들에겐 우리 은영 씨라고 불릴 만큼 익숙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늘 손님 중에 특별한 분 오신대요. 직원 하나가 예약 명단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VIP라고만 되어 있던데 서울 본사 쪽 고위급일지도 몰라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겠네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 순간 은영은 무심코 문 쪽을 보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거기엔 그날 생강차를 받으며 떨고 있던 그 노인이 서 있었다. 아니, 이제는 한층 건강해진 얼굴에 따뜻한 카디건을 걸친 바른식품 명예회장 고인호였다. 은영은 숨을 삼키며 다가갔다. 회장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은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은영 씨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은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의 파출소, 따뜻했던 생강차, 그리고 서로의 손끝이 닿던 순간이 떠올랐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그날 이후로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그리고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보다 잃지 말아야 할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인호는 은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나는 늘 회사를 키우느라 바빴고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당신은 나를 회사도 명함도 모르는 한 사람으로 대해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그날의 만년필을 꺼냈다. 이건 내 마지막 사인이 담긴 만년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이 없어요. 고인호는 만년필을 은영의 손에 쥐어줬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사람의 마음에 사인할 차례예요. 그날 저녁 라미엘은 은은한 촛불 아래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은영은 회장님을 위해 파리에서 배운 프렌치 퀴진과 한국식 나물 반찬을 함께 낸 퓨전 디너 코스를 준비했다. 이게 내 인생에서 먹어본 가장 따뜻한 팝상이네. 고인호는 감탄하며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은 깜짝 이벤트. 직원들이 준비한 감사 영상 속에는 라미엘을 찾은 수많은 손님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다. 여긴 사람을 기억해줘요. 음식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지는 곳이에요. 지배인님이 웃으면 우리도 하루가 환해져요. 고인호 회장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이 정도면 내가 가진 수백 개 레스토랑보다 훨씬 더 값지군요. 며칠 뒤 은영은 우편함에서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회장님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은영 씨, 진심을 믿는 사람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되어 있죠. 나는 은영 씨 덕분에 사람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이들에게 그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걸 삶으로 보여주세요. 고인호 드림. 그날 저녁 은영은 라미엘의 창가 자리에 앉아 다이어리를 펼쳤다. 페이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 때로는 너무 따뜻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밖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눈은 전혀 춥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지난 겨울 차 한 잔의 온기를 기억하고 다시 피어난 인연을 위한 축복처럼 고요히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